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특별한 인연이 된 분들과의 특별한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분들과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기만 해도 참 행복한데 제 사연을 봐주시면서 같이 즐거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특별한 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을 만큼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던 저는 몇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고 엄마 품으로 가서는 황달이 심해서 또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성장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는 필수였고 비염이랑 알레르기도 심했고 장염도 걸려봤고 맹장 수술도 해봤고 장도 예민하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진짜 저희 엄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심지어 중학생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 뛰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제 첫사랑이 있었는데 쓰러졌다 정신 차리고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전학을 가버릴까 생각도 했다니까요.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무슨 큰 행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마저도 거의 호텔에만 있거나 실내 코스 위주로 갔었죠. 바깥으로 놀러 나가는 것조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주로 집이나 실내에서만 놀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밖에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네요.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저라는 아이가 참 당황스러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님이시거든요. 힘도 엄청 세고 각종 운동 다 섭렵하시고 완전 건강하시고 활발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비공이셨습니다. 차, 오토바이 정비하는 그 사람이요.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주변에서 코웃음 쳤는데 꽤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심지어 바이크 모임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만큼 두 분 다 엄청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께 저는 참 희한한 아이였던 거죠. 다른 애들 다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미술관 가서 그림 구경하고 집에서 보드게임하고 연극 보러 가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도 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 시간에 한 번 쓰러진 이후로는 수행평가 볼 때 아니면 거의 그늘에 앉아 쉬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냥 쓰러지기만 했던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꽃갈에 부딪혀서 팔 부러지고 다리 다 쓸려서 피나고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제가 또 쓰러져서 큰일이라도 날까봐 그냥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늘에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집 풀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도 병원에서 할 거 없어서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학교를 가지 못하면 진도가 뒤처지니까 인강도 듣고 문제집 풀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에서 3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모의고사 등급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들 골라서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3학년 중간고사까지 전교 3등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을 겪었습니다. 수지야, 학교는 어디 갈지 생각해봤어? S대 가고 싶은데 무리일 것 같고요. K대나 Y대 정도? 수능 볼 거지? 네. 모의고사 수학 빼고 다 1등급이네. 수학만 1등급 되면 S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과 생각하고 있는데? 과요? 모르겠는데요. 아, 과를 아직 안 정했어? 네, 그냥 되는 곳 가려고 했는데. 아니지 수지야. 과를 먼저 정하고 학교별 커리큘럼 보고 학교를 정해야지. 가고 싶은 과 없어? 수지 꿈이 뭔데? 꿈이요? 응, 장래 희망. 없는데? 없어? 그럼 해보고 싶었던 거나 관심 있는 분야는?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수지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성적은 좋으니까 가고 싶은 과 먼저 정하고 학교 골라보자. 네, 네. 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꿈이 없다는 거요.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접해본 것도 많이 없고 시야가 그만큼 좁았던 겁니다. 그저 문제집만 풀 줄 알았지 제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말 그대로 헛똑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 걸까?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풀어준 것인데 제 사고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 잘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자 들어가는 거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의사는 피 보는 게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검사나 변호사는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게 말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나 세무사는 앞서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얘기했다시피 수학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무난하고 나중에 직업 선택할 때도 좋다는 경영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 김수지, 완전 부럽다. 갈 데가 없어서 경영학과라니? 너한테나 부러운 거지. 나는 진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는 거라니까. 나는 꿈이 있는 네가 더 부럽다.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돌 맞는다? 꿈이 있으면 뭐하냐? 예대 다 떨어져서 재수하는 신세인걸. 예체능은 재수 필수라며. 이번에 지원했던 학교들 재수할 때 다시 지원하면 다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한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다가 꿈이 생겼어? 나? 나는 뭐였더라? 나 중학생 때 여행 갔다가 엄마 아빠랑 여수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더라고. 그걸 구경하는데 어떤 밴드가 나오는 거야. 날이 엄청 더웠는데 다들 땀 뻘뻘 흘리면서 엄청 멋지게 연주하고 노래 부르더라고. 그러다가 건반 치는 사람이 화려하게 막 연주를 하는데 그때 뿅 반했지. 그래서 부모님 졸라서 피아노 학원 다니고 용돈 모아서 고등학생 되자마자 키보드 사고 한 거지. 우와, 멋있다. 뭐가 멋있냐? 꿈을 이뤄야 멋있는 거지. 그래도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멋있잖아? 그런가? 너도 여행 가봐. 혹시 모르잖아. 네 꿈을 찾을지도. 여행? 돌아다니는 거 딱 질색이야. 맨날 똑같은 곳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되지. 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맨날 여행만 다닐 거다. 그땐 친구의 말이 시덥지 않게 들렸습니다. 여행은 그 친구나 저희 부모님처럼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저의 대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학생활은 재밌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공부도 할만했고 친구들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껍데기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었고 피아노 전공을 하던 친구가 재수를 하고 학교를 합격하게 되었죠. 진짜 축하해.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가게 되니까 어때? 완전 최고. 교수님 최고. 동기들 최최고. 동기 사랑이 왜 나라 사랑인지 알겠다니까? 벌써 동기를 만났어? 나 OT 갔다 왔잖아. 벌써 이름 다 알아. 역시 나 합격도 했으니까 우리 여행 가자. 여행? 갑자기? 이렇게 추운데? 지금 말고 중간고사 끝나고 어때? 그럼 한 5월 되려나? 너랑 하는 첫 여행이니까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 어때? 제주도. 뭐 제주도? 그렇게 멀리? 그때 저에게 제주도는 외국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었습니다. 어른들이 신혼여행으로나 가는 곳인 줄 알았죠. 야, 뭐가 멀어. 비행기 타면 금방이야. 가자. 한 번만 가보자. 나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좀 그런데. 나 합격했잖아. 축하 기념으로 가자. 응? 축하 안 해줄 거야? 친구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여행 간 적도 많지 않고 멀리 가봤자 강원도 정도였는데 제 인생에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여행에서 제 속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고요. 혹시 비행기 멀미를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평소에 차 멀미도 심한 저는 비행기 멀미까지 하더라고요. 친구가 비행기 멀미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댔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좋지 않아서 저는 한껏 예민해져 있었죠. 결국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짐 풀고 좀 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친구가 알아온 식당으로 이동해서 배까지 채우니까 그제서야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예약했던 숙소랑 바다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배불리 밥 먹고 바다까지 걸으니까 이래서 여행을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놀아보기로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밥부터 먹고 이번엔 제주도에 가면 꼭 가야 한다는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쯤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다시 숙소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가 탄 택시는 아무도 없는 찻길을 달렸습니다. 차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만 작게 퍼지고 오전에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안개가 꼈더라고요. 그런 안개조차도 제게는 너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그런 안개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한 5분쯤 달리니까 안개가 서서히 개더라고요. 멀미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안개 거친 하늘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데 무슨 마법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안개를 빨아들이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늘을 보고 있던 고개를 내린 순간 저는 기사님께 차를 멈춰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 세워주세요. 네? 여기서요? 아직 숙소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세워주세요. 여기는 택시도 안 잡힐 텐데. 제가 괜찮다는 뜻으로 끄덕이자 기차님은 차를 세워주셨습니다. 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 내렸죠. 야, 왜 뭔데? 왜 내려?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제 눈앞에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의 양쪽으로 노란색, 흰색 꽃이 만개하여 피어있는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비를 맞아 그런지 더 싱그럽게 빛나는 꽃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그 꽃들을 지켜주기라도 하는 듯 웅장한 나무들이 줄 서 있는 모습도 정말 황홀했죠. 저와 친구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평소엔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들어하던 저질 체력인 저였는데 왜인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손끝으로 꽃들을 느끼고 있으니까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 꽃 좋아했었나? 본 적이 있어야 좋아하지. 그런데 갑자기 뭐야? 몰라, 갑자기 너무 예쁘네. 드디어 가슴 뛰게 하는 운명을 만난 건가? 꽃이랑 운명? 웃긴다. 야, 뭐가 웃겨?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플로리스트? 그 꽃꽂이하고 꽃집 운영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 플로리스트라. 중학생 때인가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향기라는 드라마에서 봤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시던 걸 옆에서 잠깐 본 거라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꽃보다 더 예쁜 손예진님이 앞치마를 입고 꽃을 만지는 모습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앞치마를 입고 꽃을 만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꿈인 건가 싶었습니다. 걸어서 거의 1시간이 걸리는 숙소까지 전혀 힘들지 않게 갔었습니다. 친구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 먹고 다음 날 오후 비행기라서 오전에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식물원에 갔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구나. 꽃 모양이 가지각색이구나. 신기하면서 2시간이나 구경하고 급하게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플로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꽃 관련된 책 몽땅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고 현장에 뛰어드는 성격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여행 갔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 너 아직도 꽃에 빠져 있어? 빠지긴 뭘 빠져. 그냥 예뻐하는 거지. 아, 그럼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왜? 뭔데? 동기가 결혼식장에서 연주 알바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매주 주말마다 꽃 장식해주는 곳이 있는데 알바생이 필요하대서. 마침 너가 딱 생각났는데 꽃에 관심 없으면 말고. 내가 언제? 나 할래. 해볼게. 그때 저는 저답지 않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꽃이 좋았거든요. 사실 미쳐 있었죠. 길 가다가도 꽃 보이면 한참 사진 찍고 다음날 사전 뒤져서 무슨 꽃인가 찾아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걸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식은 보통 아침 10시부터 있다고 했는데 아침 6시까지 양재동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알바는 아니겠지 의심을 하면서 갔는데 와, 저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세상엔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꽃 도매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어딜 간 것도 낯선데 도매시장이라니 상상도 못한 곳이었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꽃도 엄청 많은 게 진짜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사장님이랑 남자 직원이랑 저까지 이렇게 3명이서 다녔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 졸졸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어느새 저희 셋의 손에 꽃이 한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남자 직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타가운 트럭에 꽃을 실었습니다. 저는 꽃이 그렇게 무거운 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신선한 경험에 충격받을 새도 없이 저희는 결혼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꽃만 나르기만 했습니다. 금세 결혼식장과 신부 대기실이 화사하게 꾸며지는 것을 보고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 싶었습니다. 진짜 예뻤거든요. 그때 확실히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꽃과 운명이 맞다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3년 가까이 주말에 예식장에서 일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체력이 좋아야 하고 힘도 좋아야 해서 맨날 파스 붙이고 살고 보는 것만큼 예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컨디셔닝 하면서 맨날 가시에 찔리고 벌레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꽃들로 꾸며진 공간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꽃집 운영을 목표로 잡고 대학교 졸업 후에 화훼기능사 시험도 봤습니다. 운 좋게 그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화훼기능사 자격증이 실무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제 꿈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일했던 웨딩홀 플로리스트 사장님의 사업도 많이 커졌었거든요. 그때 이효리님과 이상수님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게 또 엄청 화제가 되어서 저희한테도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돌잔치며 결혼식이며 모두 야외에서 하는 유행이 돌았고 정말 산으로 들로 꽃 나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3년 더 일하다가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에 부모님 지원 조금 받아서 드디어 꽃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선생님과 같이 일할까 고민했었는데 저도 저만의 아트를 하고 싶기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저도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8살에 저는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꽃을 보며 감동을 받듯이 누군가도 제 꽃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운전은 아마 평생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꽃시장 가려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따고 이른 아침마다 시장 가서 꽃 사와서 제 가게에 채워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응이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데이트하는 커플도 많아서 꽃을 많이 살 줄 알았는데 또 생각처럼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꽃 택배도 시작하고 드라이 플라워도 판매하면서 점점 매출을 상승시켰습니다. 경영학과 나온 게 아무 도움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꽃집도 어쨌든 경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상승세일 줄 알았던 제 꽃집 운영이 위기를 맞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또 배탈이라도 난 건가, 체한 건가 하는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맹장 터졌을 때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다른 것 같고 아프다 안 아프다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통증 오면 손가락도 까딱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열도 좀 나는 것 같았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29년차 경력으로 이건 심각하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때가 병원 문 다 닫을 시간이라서 힘 쥐어짜서 꾸역꾸역 꽃집 문 닫고 택시 잡아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내일 아침에 시장에는 갈 수 있을까? 주문 들어온 꽃 포장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하고 CT 찍고 MRI까지 다 찍고 한참 기다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담낭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뭔가? 담낭이 뭐고 담낭염은 또 뭐고 담석은 뭔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전화 안 드리다가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담낭 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뭘 떼어내야 하는 건가 막막하고 꽃집 운영도 막막했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 5월달이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봄, 여름에 많이 벌어놔야 하는 게 꽃집의 운명 같은 거였는데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하지만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거의 한 달 동안 꽃집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 매출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제가 무책임하게 주문을 취소해버렸다고 블로그에 올리는 바람에 온라인 매출도 좋지 않았죠. 그럴수록 더 마케팅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돈이 없으니 투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월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장사가 안 될 것이 뻔히 예상이 되어 저는 한껏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새로 올릴 상품 사진 보정을 하고 있었죠. 딸랑 소리를 내며 가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일어나니까 그제야 작은 키의 꼬마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바가지 머리를 한 그 작은 남자아이는 자기를 6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살이 빵빵한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꽃 사러 온 거야? 네, 꽃다발이요. 아주 큰 거. 누구 주려고? 여자친구? 엄마요. 우와, 기특하네. 그런데 혼자 왔어? 네. 아, 저 돈 있어요. 꼬마는 잠바 안에 잘 감추고 있던 돼지 저금통을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이 손에 꽉 차는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와, 멋진 돼지 저금통이네. 한번 열어봐도 될까? 네, 돈 많이 모았어요. 장난감 정리도 했고요. 매운 깍두기도 먹었고요. 아빠랑 세차도 같이 했어요. 진짜 멋지다.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지 기대된다. 저는 돼지 저금통의 배를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로 100원짜리 동전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많은 양이긴 했지만 꽃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꼬마가 보고 있으니까 동전이 몇 개인지 세어보았습니다. 3,300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3,000원이면 꽃 한 송이 정도밖에 살 수 없었거든요. 저 돈 많죠? 그렇네. 많이 있네. 엄마 꽃 사주려고 모았어요. 그렇구나. 엄마 생신이셔? 아니요. 엄마가 아픈데요. 이제 안 아파서요. 이제 2번만 자면 엄마가 퇴원해서요. 그래서 꽃 사줄 거예요. 아빠가 엄마 퇴원하면 축하 파티 한다고 했어요. 때 하나 없이 맑은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는데 차마
이 돈으로는 꽃다발 못 사.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퇴원 기념으로 선물을 한다는데 그런 꼬마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와, 너 정말 멋지다. 그럼 같이 꼭 골라볼까? 꼬마가 아주 신중하게 가게의 꽃을 고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주자.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누군가한테 간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꼬마가 고르는 꽃들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꼬마의 품에 넘치게 꽃다발이 안기더라고요. 꼬마가 눈을 반짝이면서 꽃향기를 맡는데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하더군요. 사장님, 얼마예요? 3,000원이요. 와, 그럼 3개가 남네요. 그러게,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사탕이라는 말에 아이는 또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인사를 꾸벅하더니 빈 돼지 저금통과 300원 그리고 꽃다발을 안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매출은 적자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여운 손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퇴원을 했다던 엄마의 손을 잡고 왔죠.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애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꽃을 샀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잘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아이가 아주 똑부러지더라고요. 애가 아빠한테 말도 없이 혼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난감해 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때 3,000원이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나머지 금액 오늘 다 낼게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아이가 예뻐서 준걸요. 아, 아프신 건 좀 괜찮으세요? 아이가 퇴원 기념 꽃다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실은요. 꼬마의 엄마가 꼬마 쪽을 힐끔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시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아이 앞에서 얘기하기 곤란한가 싶어서 작은 테이블로 안내를 했습니다. 꼬마는 가지고 온 자동차 장난감 몇 대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꼬마에게는 작은 과자를 주고 꼬마의 엄마에게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꼬마의 엄마는 차를 한 입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갑자기 이런 말 꺼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원래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제가 우리 도윤이를 조금 갑작스럽게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다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어차피 날도 정해졌고 준비도 얼추 되었을 때라 주변에서는 축복이다 복덩이다 했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었거든요. 하고 있던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도윤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걱정들 불안들은 다 잊을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둘째도 갖고 싶을 만큼요. 그래서 남편과 긴 상의 끝에 둘째를 가지기로 했어요. 도윤이도 4살쯤 때부터 아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다 미뤄두고 예쁜 아기 하나 더 낳아서 잘 키워보자. 우리 도윤이 외롭지 않게 해주자 했는데 첫째 잘생겼다고 둘째도 잘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안 생겨서 결국 난임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 임신 되었는데 임신 초기에 유산되고 그만하고 싶다가도 도윤이 보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넉 달 전에 끝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지난번처럼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무리하는 건 일체하지 않고 거의 누워만 있고 먹는 것도 잘 먹었는데 그런데 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2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결국 또 보내줬네요. 꼬마의 엄마는 얘기를 하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말을 다 마친 후에는 결국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죠. 그때 제 주변에는 결혼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본 듯한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래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엄마 아빠를 만날 준비가 안 돼서 하늘에 잠깐 뭘 두고 와서 가지고 오려고 마음 준비도 하고 그래서 잠깐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위로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어색한 위로가 괜찮게 통한 건지 꼬마의 엄마가 웃더라고요. 예쁘게 눈웃음을 치면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면서요. 다들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만하고 싶지 않은데, 막상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도 친구들도 전부 다 욕봤다면서. 저는 정말 제 아이에게 진심이었고 모든 순간이 좋았는데 남들은 그저 그걸 고생이라고만 여기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만 판단하는 게 힘들었어요. 웃기죠? 부정적인 건지 이기적인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이고 이기적인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말아요. 꼬마의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또 예쁘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덕분에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러고는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꽃다발을 크게 포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어서 지역 맘카페에 올려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전보다 괜찮은 매출을 낼 수 있었죠. 저도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꼬마의 엄마는 종종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끔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고 꽃도 사가셨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더라고요. 코드도 잘 맞아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매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했죠. 하지만 장사가 어디 그렇게 되나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게 장사인 거죠. 저는 이전의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제 가게 바로 앞에 꽃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짧은 신호등을 하나 두고 그 가게와 제 가게는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에 세배되어 보이는 꽃집에는 일하는 여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둘이 앞치마도 맞춰 입고 옷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 생김새도 비슷한 듯한 게 자매 같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유행하는 스타일로 통유리에 상큼한 노란색 간판, 안에 있는 꽃들도 우리 가게의 몇 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픈빨인지 뭔지 맞은편 꽃집은 사람이 끊이질 않았고 제 가게엔 파리만 날렸습니다. 안 되려면 뭘 해도 안 되는 건지 이상하게 온라인 매출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저 가게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온라인 마케팅을 써봐야 하나?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까? 그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사업 인생 가장 큰 위기였으니까요. 자다가 꿈까지 꿀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땐 가게에 손님이 넘치는 꿈, 어쩔 땐 손님이 하나도 없고 꽃도 다시 들어버린 꿈. 그렇게 매일매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게 카운터에 엎드려서 잠이 든 모양이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지씨, 수지씨, 괜찮아요? 언니. 저를 깨우던 사람은 그 꼬마의 엄마이자 이젠 제 친구가 된 언니였습니다. 끙끙대길래 한참 깨웠어요. 악몽이라도 꿨어요? 아유, 식은땀 봐. 열도 나네? 감기 걸렸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열이요? 이마가 정말 엄청 뜨겁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열이 있었나 생각하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핑 세상이 돌더니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쓰러진 채로 눈만 느리게 껌뻑거렸습니다. 귓가가 웅웅 울리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뿌옇게 언니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 안절부절하며 움직이는 모습, 작게 들리는 사이렌 소리, 구급대원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건 병원이었습니다. 빈혈이 심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액을 맞고 있는 저를 언니가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한대요.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어보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간 힘들었던 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맞은편에 꽃집이 새로 생겨서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라 너무 힘들고 온라인도 장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제 심정을요. 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지씨, 가게 계약 언제까지예요? 2달 뒤에 재계약하는데 왜요? 수지씨, 거기서 지금처럼 계속 일한다면 예전만큼 잘 될 것 같아요. 이미 맞은편에 아주 큰 경쟁 상대가 생겼는데. 아니요, 솔직히 가능성 없죠. 그래도 단골 손님도 계시고 하니까 버티는 거죠 뭐. 수지씨 꿈 많은 사람인 거 알아요. 실력도 좋고 거기서 큰 가게에 묻혀 지내기엔 아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언니가 그때 규모가 좀 큰 카페 오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언니는 카페 매니저로 오래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였고요. 도윤이 낳고 나서도 계속 혼자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가 형부가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자본금도 생기고 마침 괜찮은 자리가 나와서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한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샵인샵으로 꽃을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네?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카페에서 왜 꽃을 팔아요? 있어요, 많아. 그리고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카페에서 꽃을? 그게 팔릴까요? 잘 생각해봐요, 수지씨. 카페에는 보통 연인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여자가 우와 저 꽃 좀 봐 예쁘다 하면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사주겠죠. 그러면서 꽃 파는 카페로 특색도 갖추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 그렇겠네요. 우와, 언니 마케팅 잘하네요. 내가 도윤이 키우면서 놀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로부터 2달 뒤 언니네 카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니는 저를 위해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주문을 마치고 메뉴가 나오기 전 서성이며 둘러볼 수 있는 아주 딱 좋은 위치였죠. 결과적으로는 언니도 저도 대박이 났습니다. 언니네 카페는 꽃 파는 카페로, 제 꽃은 카페에서만 살 수 있는 꽃으로 입소문을 탔죠.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자 손님도 많았고 어르신들도 간혹 구매해 주셨습니다. 꽃 포장에 손이 모자랄 정도였던 날이 언제였는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소규모 결혼식의 디자인을 한번 혼자 맡게 되면서 그게 또 소문이 났고 저는 외부 출장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 행사들은 무리가 있었고 그 대신 프로포즈 행사들을 주로 다니게 되었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일 텐데 제가 그 순간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다니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행사가 없는 날이나 있는 날에도 시간 될 때마다 카페로 출근을 했고 제가 카페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언니가 저를 대신해서 꽃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나보다 꽃 포장 잘하는 것 같은데 완전 전문가 다 됐네. 그래? 그럼 이참에 여기 아예 꽃집으로 바꿔버릴까? 뭐? 진짜 웃겨. 저희는 거의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늘 궁금했었는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걱정도 고민도 덜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엄청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언니도 저와 같았나 봅니다. 며칠 전에 카페가 좀 한가한 시간에 할 말이 있다며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언니가 수줍은 표정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진짜야? 정말? 응. 뭐야, 말도 안 하고 몇 주가 된 건데.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 8주 됐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오빠는 오늘 아침에 알았고, 오빠 다음으로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아직 부모님들도 몰라. 진짜? 어떡해. 너무 잘됐다, 언니. 진짜 축하해. 진짜 너무 축하해. 내가 말했지? 뭐 놓고 와서 잠깐 다녀온 거라고. 그러게. 진짜 내 말이 맞네. 이전에 너무 힘든 경험으로 이제 둘째 생각 안 하겠다고 한 언니였는데 몇 년 만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찾아와 준 겁니다. 언니와 형부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느새 10살이 된 도윤이는 그 소식을 듣고 카페 몇 바퀴를 뛰어다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동생인지 여자 동생인지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성별은 안 나왔다고 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한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절친 덕에 제주도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때 안개가 개지 않아서 꽃을 보지 못했다면 도윤이에게 꽃다발을 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던 저희가 인연이었다면 언젠간 만날 운명이었겠죠? 정말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한 요즘의 생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저 이번 가을에 결혼합니다. 프로포즈 행사 출장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진짜 운명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났거든요. 가을에 작게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물론 화려한 꽃들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자기 결혼식에 장식할 꽃을 직접 사러 가는 신부가 몇이나 될까요? 언니가 고생하지 말고 업체 맡기라고 했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제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누구보다 정성스럽고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아직도 몸이 약하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많은 나이만 먹은 어른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더 뜻깊게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같이 이겨낼 멋진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더 열심히 더 예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